교과서 3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340페이지에 보면 이제 합병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이번에 박스 있죠. 디귿 있죠. 디귿.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자,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금 합병이 되냐 안 되냐를 배우거든. 배우는데 제가 써놓고 해볼게요. 이 저당권이라는 말하고 글자를 봅니다.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거든. 됐죠? 그럴 때 요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요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제 글자를 잠깐 보세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 글자를 가처분, 가처분 명령. 이 글자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저당권은 같아 되는 거지. 이 끊으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을 안 해줍니다. 아까 전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 안 해줍니다. 그러나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이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이 돼요. 이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있잖아요. 보세요. 5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요. 5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요. 두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 돈 10억을 빌려. 그러면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이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10억짜리가 없어요. 5억짜리 밖에 없어. 그러니까 10억을 빌리니까 두 개를 담보로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10억을 빌릴 때 담보가 두 개가 들어가거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니까 날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그러면 만약 돈 못 갚았습니다. 경매 들어가죠? 그럼 경매 들어가면 두 개가 같이 경매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요? 같이. 그럼 두 개가 같이 경매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합병을 해줍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오도와이다. 오.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이랍니다. 오늘 이건 몰라도 되거든. 몰라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유사한 글자가 나오면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공부할 게 없어요. 자, 341페이지를 갑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인해하자. 자, 요거는 이제 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자, 처음에 가볼게요. 1번으로 갑니다. 등록말소 신청입니다. 제가 줄 거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력공부에 등록된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에게 지력공부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되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토지 소유자를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옵니다. 2번입니다. 직권 말소 찾았죠? 자, 90일 이내 줄 것이에요. 9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목을 보세요. 회복 등록할 때에다가 동그라미 회복에다가 자,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지력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밑줄을 긋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바다가 있거든. 이게 육지가 있어요. 자, 육지가 있거든.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공유수면관리청입니다. 관리청. 자,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있지. 요게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시작. 신규 등록.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에요.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이 변화됨으로 바다가 될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 태평양 연안의 섬국가 30%가 바다에 잠길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쉽게 표현해 보면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육지가 바다로 쓸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지는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등록을 글자로 보세요. 뭐 시켜야 된다? 말소. 요게 뭐 시켜야 된다? 말소 시켜. 이해했죠? 자, 그런데 육지가 바다가 돼서 등록을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 해일이 일어나가 다시 흙을 메꾸었는 거라. 오케이? 그게 무슨 등록이다? 회복 등록.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잡으세요. 신규 등록을 묻는지, 말소를 묻는지, 회복을 묻는지 이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아까 신규 등록은 며칠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등록 말소는 며칠 이내에 한다? 90일. 자, 그럼 여기서 죄송합니다. 회복은 육지가 바다가 됐거든. 육지가 바다가 돼서 등록을 했는데 다시 육지가 돼버린 거라. 그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거는 뭘로 한다? 직권을. 그러면 시험에 이제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소 신청은 90일 이내에 하회한다. 오더와이더 O.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하회한다. 오렉스타 X.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를 구별하는 게 출제인의 시험 문제예요. 됐죠? 말소는 90일, 회복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할게요. 말소를 했어요. 회복을 했어요. 했다면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소유자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유수면관리청. 글자를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만약에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이 수자원 공사면 수자원 공사에게 알리는 것이고 해양수산부면 해양수산부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수자원 공사 해양수산부 이래 내는 게 아니고 법대로 그대로 냅니다. 자, 시작. 공유수면관리청.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이제 말을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말소 신청은 소유자가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천재지변이니까 바다가 됐거든. 그럼 구청에서 소유자한테 당신이 소유했던 땅 바다가 되었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해라고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런데 90일 이내에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이 말. 요거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거든. 이 지적공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고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규 등록 전화 분할이지. 그 다음에 합병이에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됐죠? 네. 그래가 이제 여기에서 등록 말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등록 사항 정정.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가 위에 거는 뭘로 한다? 신청. 이거는 뭐다?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공무원이 알아서 말소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권해. 그럼 시험에는 이게 시험이 아니고 요게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말소 신청은 며칠로 한다? 90일. 그래서 올해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이걸 90일을 60일로 고쳐서 시험 문제 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옛날의 시험에는 주로 이걸 갖고 냈어요. 자, 등랍니다.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한다면 O 엑스다 X. 회복은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시험 문제 냈어요. 자, 제가 글자를 보세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이랍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면 오더와이더 O. 그러면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면 O 엑스다 X. 어디서 공유수면 관리청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답입니다.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 소유자. 그러니까 말소를 했어. 회복을 했어. 결과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결과를. 오케이? 결과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주고 공유수면관리청에도 알려준다 이 말. 자, 우리가 요 글자를 요리로 또 들어가면 O 엑스다 X. 그래서 시험은 있잖아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세요.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 1등입니다. 지목이. 두 번째가 축척 변경. 그래서 축척 변경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는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왜 많으냐면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해. 숫자. 그 숫자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책에 제가 몇 가지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줄을 끊어놓고. 자, 의를 가봅시다. 의에 축척 변경이란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도. 2번으로 갑니다. 요건입니다. 1. 축척 변경의 토지 소유자 밑줄을 긋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2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축척 변경의 의결. 3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성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절차입니다. 갈로 열고 2번의 시행 공고입니다. 둘째 줄에 20일 이상. 갈로 열고 3번의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30일 이내. 되죠? 그럼 343페이지로 가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갑니다. 청산의 절차입니다. 갈로 열고 2번에 청산금 공고죠. 둘째 줄에 15일 이상 공고. 갈로 열고 3번에 자, 죽겠지 마세요. 청산금의 산정과 정가금에 대한 청산금 합계와 검사금에 대한 청산금 합계의 차익이 생겨요. 초과액은 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속액은 밑줄을 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결론은 왼쪽과 오른쪽에 글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것만 다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0일 이내. 5번입니다. 5번에 박스에 이신청입니다. 둘째 줄에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심의 의결입니다. 첫째 줄에 1개월 이내 축척 변경인의 심의 의결. 6번입니다. 납부입니다. 6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6개월 이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확정 공고의 시기가 나오죠. 한 장을 넘기세요.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축척 변경 시한 토지는 자, 쭉 껐습니다. 확정 공고 1.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올해 시험은 첫 번째 구성이 시험에 나왔어요. 축척변경위원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밑줄을 긋습니다.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라면 이 경우 그 축척변경의 토지 소유자가 밑줄을 긋습니다. 5명 이하. 일 때는 됐어.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이 나오죠. 이걸 나중에 이제 외워야 돼요. 심의 의결을. 그 다음에 회의는 동그라미 3번에 5일 전까지 고기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지금은 책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해준 거거든. 그냥 칠판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20일 이상 해요. 하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30일입니다. 그래가 이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청산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청산 절차일 때 청산금 산정입니다.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요.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청산금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래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1월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어는 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요. 그러면 납부가 있어요. 6월입니다. 지급이 있어요. 6월입니다.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 이걸 이제 전부 다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낼 때. 그럼 출발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글자를 보세요. 이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해 이 말입니다.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리는 거라. 그럼 삼성동의 도면을 그릴 때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러면 실제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이 소리예요. 됐죠? 네.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 줄 수 있냐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 요걸 우리가 소축척, 이게 뭐다? 대축척.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어 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럼 상식으로 풀 때, 자, 일단 이래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어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서만 있다? 지적도. 그럼 축척 변경을 할 때는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왜? 자, 도면의 축척이죠. 도면의 축척.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거든. 그러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 이왕 바꾸는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그래서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노량진동. 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재개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재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재개발합니다. 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재개발하면은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이런 거 결성해야 하네요. 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럼 만약에 여기가 평택시, 예를 들어서 뭐 평택시 삼성동입니다. 이걸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거든. 바꿀 때는 자자입니다.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그럼 3분의 1을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돼.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위원회.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 할 때 이렇게 합니다. 3분의 2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오늘은 두 개만 딱 알고 들어갔어요. 하나는 아까 그랬죠.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오거든. 중앙지력위원회, 지방지력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위원은 5인에서 10인이에요. 그럼 올해 시험에 5인에서 15인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5인에서 몇 인? 10인.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돼야 돼.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라면 그 중에 반은 소유자가 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해봅시다. 축척 변경할 때 주민들 몇 분의 몇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여기는 자 시작 2분의 2. 이걸 다 숫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할 때 주민 동의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축척 변경 위원은 그 위원 중에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 2분의 1. 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상식으로 보세요. 하나만 딱 더 정리하면 되거든. 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4개예요. 그건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를 할 때는 이제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오더와이더 O.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오더와이더 O.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 일자를 알려줘라. 그거는 5일 전까지 알린다. 자, 그럼 여기서 숫자를 이야기해 볼게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시작 5인에서 10인.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2분의 1.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 알리는 거는 며칠 전까지 알린다? 5일. 그럼 이 숫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았거든. 받았다면 시행 공고입니다. 그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원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알리는 거는 요게 무슨 공고? 시행. 우리가 외우는 거는 20일만 외우면 됩니다.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러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를 때는 이랍니다.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냐 이 말입니다. 뭘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그러니까 날짜만 딱딱 외우면 됩니다. 나중에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청량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여러분들 지번별 조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필지가 1천 필지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1천마디 쭉 써내리면 되겠지. 상식적으로 보세요. 1번지에 정합니다. 지목이 뭐다, 면적이 뭐다, 소유자가 누구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아니, 우리 지번별 조서잖아요. 그죠? 1번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지번이 어떻게 되고,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소유자가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거를 써내리는 게 시작 지번별 조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축척 변경하기 전이 있어. 축척 변경한 후가 있어. 축척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은 300이다, 500이다, 700이에요. 면적이에요.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정합니다. 315로 놓으더라 이 말, 500으로 놓으더라 이 말, 695로 놓으더라 이 말. 그러면 축척 변경하기 전과 축척 변경한 후에 면적에 정감이 있을 수 있다 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량을 하면 항상 면적이 변합니다. 그게 이제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게 크냐 적으냐일 뿐이지.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쟀을 때와 오후 2시에 키를 쟀을 때 같아 다르다? 그 다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좋다. 다른 말 해봅시다. 그럼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청량을 오전 오후 2번을 했거든. 오전 오후의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크냐 적으냐일 뿐이지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니까 청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자, 1번지 소유자 면적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럼 입 다물면 돼요, 안 돼요?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입을 다물어야지. 쌌다마우스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그럼 3번지 소유자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럼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자, 돌진해가 이놈의 자식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해가 남은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해야 돼, 안 돼요? 해. 이때는 할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가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할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요.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답입니다.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면적 늘어나면 돈 내놔야지. 면적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맞다. 요걸 무슨 절차다? 청산의 절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옛날보다 면적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지.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지. 그럼 늘어난 만큼 돈 내놔야 될 때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이게 청산금 산정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있다.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건 도로를 물고 있잖아요. 비교적 땅값이 좀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 그럼 여기는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해가 축척변경위원회로 올려보내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요 사람 10제곱 늘어났죠? 맞죠? 네. 그러면 1000만 원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죠. 요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죠? 그럼 500만 원 받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남는 장사. 그럼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10제곱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돈 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돼요. 맞죠? 네.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게 청산금 공고입니다. 요거 며칠이다? 10월. 잠깐만 보세요. 여기는 시행공고잖아요.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20일이고 여기는 며칠이고? 10월. 그럼 납부고지 수령통지라는 말은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이 말. 그럼 이제 고지서를 받았어요. 받았다면은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받은 날로부터 1일이나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1번지 소유자 이의신청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좋다. 3번지 소유자 이의신청 해야 하네요? 둘 다 합니다. 둘 다. 오케이? 네. 이 사람은 돈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내놓는 사람은 금액 많다고 이의제기 해야지. 받아가는 사람은 금액 적다고 이의제기 해야지. 맞아요. 네. 이의신청은 고리서를 받은 날부터 매돌리냐 한다? 그러면 납부는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구청에다가 내는 게 뭐다? 납부. 직업은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뭐고? 직업. 그러니까 요 6개월이 고지서 요 공고한 날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돌리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6월, 1월, 20, 15일 쭉 나오죠. 그럼 여기서 30일, 20일 이런 거 나오죠. 3일 이 숫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제가 아까 그랬죠.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인데 5인에서 15인이라면 오덱스다 X. 그래서 그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값만 잡고 가면 됩니다. 됐어. 숫자 외우는 건 있잖아. 나중에 가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다 헤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344페이지로 가봅시다.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두 가지만 알면 돼. 일단 344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제일 밑으로 보면 3번에 직권에 의한 정정 찾았죠? 네. 그래가 345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박스에 9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걸 시험에 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요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냈어요. 보기 속에서 다음 중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묶은 게 4개를 보기에 들었는 게라 보기 속에서. 그래가 2개를 답으로 하고 2개를 아닌 걸로 했어요. 그래 그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45페이지를 보세요. 중간에 토지 소유자의 정정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갈로 열고 2번에 봅니다. 갈로 열고 소유자 정정 있죠? 첫째 줄에 갑니다. 지적 소관청이 등록상을 정할 그 정정사항이 밑줄을 껐습니다. 토지 소유자. 자, 그래가 1, 2, 3, 4를 줄 것이에요.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우리말로 말하면 호적입니다. 호적.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2개만 알면 됩니다. 원리를만 터득하면 됩니다. 지금 외우는 거 아니거든. 이리 와보세요. 원리만 터득하면 됩니다. 자, 이쪽을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간 거예요. 자,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가 토지의 표시예요. 하나가 소유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면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건 그냥 쉽게 목희수인데 목현수로 잘못 적었다고 이걸 바로잡아야지.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이거 바로잡아야지.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아야지. 됐죠? 자, 이럴 때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경정등기. 지적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정.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소유자 정정이라고 합니다.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지적 파트든 정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다 이 말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등기든 지적이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라 이 말. 오케이? 그럼 잘못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한 개가 신청인이 잘못했느냐 지적 소관청이 잘못. 요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때 애당초 잘못 적어준 거예요.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누구의 잘못이다? 신청인.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럼 신청으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는 말은 신청인은 바로 적어줬어. 신청서에. 근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공무원이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권을 하면 됩니다. 감 잡았어요? 네. 아니 얼마나 쉬워요. 신청인이 잘못했으니까 신청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이제 시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내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 파트에서 등기관이 하는 게 직권입니다. 지적 파트에서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게 직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이 하는 게 직권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대답합니다.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단 이해관계는 있으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돼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오케이? 아니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잖아요. 이해관계는 불이익 보는 쪽이 있으면 마음대로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공부하러 가는 방법은 이리로 오세요.
지금 칠판을 다시 갔어요. 지금 요게죠. 요게 제목이 요거죠. 요 제목이 요거죠. 제목이 요거잖아요. 시작. 토지의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해합니까? 딱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위에 3개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청량 안 해요. 아래 3개 청량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청량을 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 면적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했죠. 다 보세요.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거지. 맞다.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 배우는 게 아니거든. 요거만 딱 배웁니다. 그럼 공부할 때는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직권으로 할 수 없으면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뭘로 한다? 신청.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공부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뭘로 한다? 신청.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은 이해관계는 있다는 소리다, 없다는 소리다?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 첨부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된다.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공식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이익 보는 쪽이 있다는 말이거든. 반드시 불이익 보는 쪽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낙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맞다. 맞지.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쪽이거든.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지. 안 써주니까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공시법 시간에 공식입니다. 항상 성낙서 또는 시작 판결서. 항상 이 2개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성낙서 또는 판결서. 2개 중에 1개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적어 놓고 할게요. 등록 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입니다. 자, 좀 전에 요거를 적어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성낙서 또는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요 글자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이게 갑의 땅입니다. 이게 을의 땅입니다. 보세요. 실제 경계는 여기입니다. 실제 경계는. 근데 이리로 잘못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리로 자 정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야 이거 잘못 등록됐으니까 이리로 고치자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을이 순순히 응한다, 안 응한다? 안. 그럼 안 응하죠? 그럼 목소리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 그럼 목소리 커지면은 전합니다. 목소리 커지면은 둘 다 오케이? 소송 제기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판사가 당연히 정합니다. 청량 다시 해보라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청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글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됐어요? 이해했어요? 돼. 그럼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답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해관계인 들어가면 성낙서 들어가야 되고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되고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이리 와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없다. 어드와이더?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게 답이다. 이 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안 되지. 없다면 되지.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를 명시해놓은 거예요. 명시. 그럼 여기서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답만 딱 가져가세요. 자 보세요. 경계 정리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그러면 올해 시험에 뭐가 났냐? 자 보세요. 올해 시험에 345페이지에 지금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됩니다. 기억은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뒤끝 묶어보세요.
리을, 미음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비읍, 시읒, 이응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지읒은 버리세요. 지읒은 외우면 큰일 납니다. 왜? 지문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럼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지문이 너무 길면 시험에 낼 수 없어요. 그럼 올해 시험은 니은이 시험에 나왔어요. 니은이. 자, 보세요. 니은을 가볼게요. 지적도, 임야도의 동태, 필지가. 자, 밑줄을 긋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자, 경계의 위치만 잘못됐죠. 자, 면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있다. 이해됩니까? 맞지? 네. 그러면 올해 시험에 뭐가 나냐? 면적의 정감 없이 이라면 직권으로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면적의 정감으로 이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맞췄다 안 맞췄다? 다시 지금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시험에 글자를 보세요. 면적의 정감 없이 이라면은 불이익보는 자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있다. 그럼 면적의 정감으로 이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없다. 올해 시험에 이게 답이단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키만 딱 잡으면 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내공이 조금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정정인데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자, 좋다. 자, 요래 놓고 조금 쉬었다가 칠판은 지우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좀 쉬겠습니다.